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건 우리 엑셀 하면서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랬죠? 저장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 문서에 ITQ 폴더에 가서 수검번호 빼기 각자의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했던 게 뭐였죠? 편집 용지 및 여백 설정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F7번 눌러서 여기에서 위는 얼마? 10, 아래에 10, 왼쪽 11, 오른쪽 11, 그 다음에 머릿말은 10, 그 다음에 꼬릿말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각 페이지에 번호를 문제번호 설정을 해야 되고 페이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1을 쓰고 나서 엔터를 5번 정도 하고 2라고 쓰고 엔터를 또 5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은 컨트롤 엔터 혹은 어떻게 했냐면 Alt Shift 그리고 엔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모양인가요? 거기 가면 나누기가 있고 나누기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쪽 나누기 혹은 뭐 구역 나누기 이걸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또 3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한 5번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4 쓰고 나서 엔터를 또 한 5번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나누기 위해서 Alt Shift 그 다음에 엔터를 했어요. 여기선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페이지로 나눌 때는 쪽 나누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세 번째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Alt Shift 엔터를 꼭 해야 된다. 구역 나누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것이 세 번째 페이지가 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고 이곳에는 문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댁에서 연습하실 때 나는 3번 문제 연습할 거야. 수식 입력하는 연습할 거야. 그러면 수식에 들어가서 즉 한글 2007에 가서 여기에서 수식 입력에 가서 개체에 가서 수식 여기 또 수식이 있지만 이렇게 수식 눌러서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항상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고 문제번호 나누고 이렇게 페이지 번호하고 문제번호 다 등록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 이런 연습을 하셔야지 나는 세 번째 페이지 연습할 거야 그러면 그냥 빈 종이에다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문제번호 및 페이지 설정을 해서 문제번호하고 페이지를 구분해 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것은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하고 마지막에는 알트 쉬프트 엔터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알트 쉬프트 엔터를 2번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문제번호 한번 매겨 놓으시고요. 페이지 구분해 가지고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번은 안 할 거고요. 2번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다시 하셔서 2번에다가 저장 이름이 뭐예요? 예? 저장은 뭐로 하냐고요? 25라고 할까요? 25? 25로 했어요? 그럼 26으로 하세요. 예, 저장 버튼 눌러서 예, ITQ에다가 26이라고 쓰고 저장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2번 문제 진행할 겁니다. 표에서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요렇게 했었을 거예요. 예. 지금 표 안에다가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들만 합계 계산하는 난까지 오른쪽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처음에 글꼴을 지정하는 게 수월하겠죠. 굴림 그 가운데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그리고 다시 블럭 잡아서 선 모양 겉테두리 두 줄로 그 첫 줄 여기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냥은 블럭이 안 잡히니까 드래그 했다가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L이나 C 명령 눌러가지고 대각선 넣어주면 된다 그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계산할 겁니다. 자, 블럭 잡을게요. 숫자 영역만 블럭을 잡을 거예요. 합계 구하는 명령은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합계 영어가 썸이죠? S. 컨트롤, 쉬프트, S. 그러면 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 이거지. 그러면 평균은 뭘까요? 컨트롤, 쉬프트, A.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블록 계산식이 나와요. 여기 표에 가서 블록 계산식은 블록 합계가 컨트롤 쉬프트 S인데 이걸 다 외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록을 잡으실 때 이렇게만 잡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만 잡으셔도 안 되고 다 잡으세요.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는 는, 썸,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그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요, 표에 가면은 계산식이라 그래서 는, 썸,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쓰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처음 배우는 것들은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추 비슷하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영역과 오른쪽 비어있는 영역을 블럭을 잡고, 표 메뉴, 표에 관한 기능이니까 표 메뉴에 가서 블럭 계산식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고의 진리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블럭 계산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럭 합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컴마가 찍혀요. 예. 근데 여기 있는 컴마는 여러분들 어떻게 컴마를 입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컴마를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글자를 입력하시면서 컴마를 입력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여기 데이터죠. 여기 데이터잖아요. 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19210, 1800, 100 탭키 누르면 탭 간에 이동을 하잖아요. 탭키 눌러서 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키보드를 클릭해서 다니는 게 제 경험으로는 이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씩 쓰면서 컴마 찍으면서 숫자 쓰면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 쓰고 옆으로 넘어갈 때 마우스를 키보드를 쓰다가 마우스 잡고 클릭하는 것보다는 그냥 숫자를 쓰고 210 썼잖아요. 쓰고 나서 그냥 방향키로 옆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탭키 눌러도 되고, 쉬프트 탭은 반대로 가는 거고, 엑셀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건가를 조금씩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내 습관적으로만 하면은 편한 거는 있지만 더딜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시간, 6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이렇게 길지는 않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입력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예. 대신에 여기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면 그냥 편리하게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방식대로 하셔도 60분 안에 다 할 수는 있어요. 이건 고난도의 뭐 이런 거를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예, 그리고 숫자가 바뀌면 자동으로 합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 한글은 가운데 맞춤하는데 숫자는 따로 저희가 블록 잡고 오른쪽으로 밀어요. 예,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은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지는데 워드는 그게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도 똑같습니다. 엑셀만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뿐이고요. 얘를 우리가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들 값만 다시 오른쪽 정렬하고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예.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요, 캡션입니다. 캡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표나 그림에 들어가는 제목 글자를 캡션이라 그래요. 우리 과거 교과서에 보면은 그 국사책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림 5-7, 뭐 삼국시대의 고구려 영토, 뭐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오고 밑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미술 시간에도 보면 미술 작품 밑에 뭐 그림 7대시, 뭐 르네상스 시대의 무슨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캡션이라 그래요. 캡션은 글자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표를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 입력 캡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캡션은 최초 하단 왼쪽에 생겨요. 번호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표 1, 그 다음에 캡션을 입력하면 표 2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요 표 1이라는 글자를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으시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는 표 1이라는 글자를 못 건드려요.
이 천장 마우스로 가셔야 되는데 마우스로 표 1이라는 거를 블럭을 잡으시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 지금 글자가 상단 우측에 제목이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제지는 오른쪽 위에 있고 우리 캡션은 현재 아래쪽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 캡션 값은 아래쪽 왼쪽에 있습니다. 아래 왼쪽에. 그러니까는 표 1이라고 하는 글자를 블럭을 잡고 글자를 쓰면 지워지니까 지우고 쓰지 마시고 블럭을 설정해 놓고 쓰시면 무조건 지워져요. 표는 어디서 나오는 네? 거예요? 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표? 아까 그 글씨. 여기다 놓고 우리가 캡션이 있었지. 캡션. 표, 예, 입력. 캡션 달기를 누르면 여기 처음에 표 1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표 1이라는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지우고 쓰지 말고 쓰면 지워져요. 블럭을 잡으면. 그래서 지금 표 상단에 나와 있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글자를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굴림이란 글꼴로 하래요. 문제지에 보면 캡션도 굴림이라고 하래요. 다 쓰셨으면 이제 오른쪽 정렬할 겁니다. 이제 위치만 조정하면 돼요. 위치만.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야 돼요. 예. 캡션은 최초 왼쪽 하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쓰시고 글자를 쓰시고 글꼴을 규정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대로 고쳐주시고 오른쪽을 하세요. 이제 위로만 올리는 걸 할 겁니다. 올리는 거는 그냥 못 올리고요. 표에 가서 표메뉴에 가면 표셀 속성이라고 있어요. 표셀 속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백 및 캡션의 위치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시면 돼요. 오른쪽 위로 나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표 오른쪽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위. 그럼 표가 위로 올라가요. 캡션이 위로 올라가니까. 예. 자, 표를 만들고 나서 입력에 가서 캡션 달기 누르면 하단에 표 1이라고 뜨고 그 글자를 우리가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을 하면 지워지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글꼴 바꿔주시고 오른쪽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표 메뉴에 가서 표 셀 속성에 가면은 여백의 위치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준다는 거. 오른쪽 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오른쪽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위 그럼 위로 올라가요. 항상 요렇게. 이제 차후에 여러분이 표를 또 입력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다 또 캡션을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캡션을 달면 아래께 지금 표 2가 된 거예요. 제가 기존 표 위에다 만들었잖아요. 기존 표의 위에다 만드니까 얘가 표 1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표를 또 만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캡션을 달면은요. 얘는 표 3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표 1이 이 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 2로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알아서 그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에다 달면은 캡션은 아래 방향에 나오고 아래에다 달면은 기존에 위에다 고쳐놨었잖아요.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캡션의 위치를 아래에다 내려놓고 나서 잠깐만요. 여기다가 또 표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표를 만들고 이 표에다가 또 캡션을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아래로 나와요. 그런데 이 표의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또 표를 만들고 예, 이 표에 대한 캡션을 달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캡션의 위치를 따라서 가더라 하는 거지. 위치는 오른쪽으로 보내느냐 왼쪽으로 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몫이고, 예. 그 다음에 표를 중간에 이 표를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예, 캡션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캡션 번호가 자동으로 조정이 되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고 위에다 캡션을 만들었어요. 표를 삭제하면 캡션도 삭제됩니다. 표를 삭제하게 되면 캡션도 삭제되니까. 예. 근데 간혹 그래요. 선생님 그냥 위에다가 내용 쓰고 밑에다가 표 달면 안 됩니까? 위에 이렇게 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모양이 그런 것 뿐이고 캡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험은 캡션으로 글자를 써야 돼요. 이 글자가 캡션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캡션을 안 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다. 예, 그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을 블럭 잡으시고요. 노란색을 블럭 잡으시고 이 노란색에 대한 내용을 차트로 변형할 겁니다. 자, 표에 가면 차트 만들기도 있고요. 밖에 가면은 예, 차트 만들기 하는 도구 상자가 있을 거예요. 아이콘이. 블럭 잡으시고 차트. 표에 가서 차트 하셔도 돼요. 예, 차트 누르시면은 대부분은 위에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지에는 얘를 아래에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갈 겁니다. 책에서는 얘를 꾸며놓고 내려가자 그러는데 꾸며놓고 내려가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 위에 메뉴를 한번 보세요. 파일 편집 보기 밑에 있는 도구 상자들 보시면 열기, 불러오기라는 아이콘 외에는 다 비활성화 됐어요. 제가 밖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때 얼추 다 나왔나요? 예. 자, 그러면 요 차트 보이세요? 차트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클릭했더니 어떤 거는 활성화되어 있고 어떤 거는 비활성되어 있잖아요. 이 차트를 두 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아예 안 나올 겁니다. 자, 다시 밖에 나가서 차트를 선택한다는 거는 차트라는 하나의 개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는 차트상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밖에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차트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체 속성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백 캡션 왼쪽에 기본에 가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차트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얘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 거죠. 예.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누르시면 여기도 뭐 캡션을 달 수 있지만 우리 뭐 캡션 다는 거 여기서 안 할 거고 개체 속성에 가서 아까 우리 여백 캡션에 있는 거 봤었잖아요. 이번에 이제 기본에 가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대부분은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너비 8개 점이 있잖아요. 8개 점. 8개 점을 오른쪽에 있는 점을 쭉 넓히세요. 저 끝에까지 가지 마시고 조금 모자라게끔 가셔도 돼요. 그리고 요 밖에 엔터 표시 있죠? 엔터 표시. 거기다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세요. 가운데 정렬.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차트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세요 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근데 가운데 정렬을 해놔야 가장 깔끔하다. 그러면 자, 아까 처음으로 되돌아 볼게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우리가 차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밖에 나갔다가 끌고 내려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끌고 내려와서 펼치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쓱쓱 좌우 좀 떨구면 떠글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도 틀리다고 하지는 않아요. 급하면 편하신 대로 하세요. 급하시면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에 대한 개체 속성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말은 뭔지는 요거 끝나고 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표 아래에다가 적절한 위치에다 놨어요. 뭐 이만큼 떼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가급적이면 좀 붙이세요. 붙이는 게 보기 좋을 테니까. 그러면 25쪽 하단에 나와 있는 차트 조건에 의해서 그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차트 속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돼요. 차트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상단에 있는 도구상자 아이콘들이 다 비활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트 속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엑셀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한글 2007의 차트가 달라요. 모양이. 방법론이 다르더라 이거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선택을 하고 뭐를 선택을 하면 저 상단에 있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화 상자가 떠야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서식, 차트 서식 뭐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차트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엑셀을 많이 한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아래 한글은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제일 먼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로 들어갈 겁니다. 차트 마법사.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도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블럭을 설정하고 입력이라는 곳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중에서 어떤 차트를 선택할 거냐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글은 무조건 차트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바꿀려면 바꿔라 이거지. 바꿀려면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에 와서 1단계는 그대로 두시고, 다음 2단계가 행 우선인지 열 우선인지를 보아야 돼요. 행 방향인지 열 방향인지 뭐로 봐요? 문제집 결과를 보면 알지. 법례를 보면 알잖아. 법례가 인공위성이라고 뜨는 건지 정부, 민간,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건지. 막대 그래프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꺾은 선으로 하라고 돼 있네. 꺾은 선 맞죠? 새로 막 뜬 줄 알았지. 꺾은 선이래네요. 그럼 꺾은 선 중에는 어떤 거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지. 우리 엑셀에서는 꺾은 선 하면 뭐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랬죠? 그래서 그 꺾은 선 중에 네 번째 거를 했단 말이야. 점점점 찍힌 거, 요런 거. 얘가 지금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냥 이거로 해요. 처음 거. 네, 처음 거. 세로 막대도 처음 거. 뭐 가로 막대도 처음 거. 꺾은 선도 처음 거. 대부분 이거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들어가서 지금 행인지 열인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행이 맞죠? 그렇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차트 제목은 써있네. 우주 분야. 어디로 갔대? 우주 분야 제작 연구비 투자 현황. 그 다음에 X축, Y축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항목은 글자죠? 값은 숫자고요. 그냥 글자 속에 뭐 있어요? 아, 구분. 값에는 금액. 항목축에는 글자가 있으니까 구분. 값축은 숫자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금액이라고 써있네요. 이 금액이 세로 쓰기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ITQ 시험에는요,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행 방향인지 열 방향인지를 선택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써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다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 사라져요. 갔다 오면 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목에는 구분, 값에는 금액. 자, 그래 놓고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를 보고 했다? 출력 형태를 보고 한 거죠. 출력 형태를 보고. 그러면 이제 차트 조건에 따라서 해야 돼요. 볼게요.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 즉 노란색에 있는 걸 갖고 하시오, 이런 뜻이고, 종류는 꺾은 선으로 해서 했고, 제목하고 행 방향, 열 방향인지, 그 다음에 축 제목 다 입력을 했는데 지시사항이 나왔어요. 제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목. 그리고 제목 이외의 것들이 있어요. 제목 이외가 뭐냐면은요, 금액, 값축, 항목축 제목, 범례. 자, 제목은 따로 지시사항 나와 있고요. 제목 이외에는 값축 제목, 값축, 항목축 제목, 범례 5개를 말하는 건데, 얘들은 따로따로 꾸미래요. 자, 엑셀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차트 전체를 가지고 글꼴을 지정하고 크기를 지정하면 한꺼번에 다 바뀌죠. 그리고 제목만 따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글은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범례 따로, 뭐 따로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자, 먼저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지시사항대로 한번 해볼게요. 글꼴에 가서 궁서, 여기가 굵게예요. 진하게라는 게 굵게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보통 해야 돼요. 오른쪽에 끝에 가, 떨어져 있는 가 있죠? 얘가 보통 가고, 진하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이런 거예요. 보통 그럼 원래 다 사라지고, 굵게, 진하게라는 걸 하고요. 12포인트. 궁서, 굵게 12포인트. 그 다음 배경에 와서 선 종류를, 선 모양을 두 줄로 바꾸고, 굵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림자를 선택하고 2포인트로 조정하래요. 글꼴에 가서 궁서 12포인트 굵게 하고 진하게 하고, 배경에 와서 선 종류를 두 줄로 하고, 굵기나 색상은 명시해 놓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고,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클릭을 하고 5포인트가 아닌 2포인트로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제목 이외의 것들은 첫 번째 글자라는 축 제목, 갑축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근데 글꼴이 글자가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해야죠. 세로 쓰기.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글꼴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세로 쓰기. 그 다음에 이 숫자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에 가서 뭐 도둠 10포인트 보통. 항목축도 도둠 10포인트 보통. 항목축 제목도 도둠 여러 번 해야 돼요. 범례도 그렇게 일일이 다 일일이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자, 제목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글꼴과 배경을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외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5가지 항목. 갑축 제목과 갑축, 항목축과 항목축 제목, 그리고 범례. 이 5개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글자의 방향,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그 금액란에 숫자가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혀 있잖아요. 그거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숫자란에, 이 숫자란에 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축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요. 숫자에다 오른쪽 누르고 축 갑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때 눈금을 한번 보실래요? 눈금이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눈금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눈금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눈금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밖으로 나가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안쪽으로만 들어올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쪽 글은 뭐예요? 안쪽 그리면 요렇게 눈금 중에 오른쪽 안으로만 요렇게만 가는 게 안쪽이고, 바깥쪽 글은 뭐예요? 요렇게 밖으로만 나가는 거. 없음 글은 뭐가 돼요? 없음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눈여겨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거는 손댈 필요는 없죠.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례 볼게요. 비례가 그 다음에 여기 자동으로 꾸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꾸밈. 조금 전에 제가 요거에 대한 값에 대해서 형식 코드를 설명하다 다른 걸 나갔는데 오른쪽 눌러서 우리가 축에 가서 갑축 들어갔잖아요. 갑축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0서부터 2만까지 갔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0,
4천, 8천, 12,000, 16,000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0에서 2만까지 5천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0에서 2만까지 5천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0에서 2만까지 몇 단계로 가겠니? 이렇게 물어요. 엑셀하고 좀 다릅니다. 만약에 0, 4천, 8천, 12,000, 16,000, 2만 가겠다 그러면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가는 거죠. 2만까지를 5등분 하면은 5천만, 15,000, 2만이 아니라 4천, 8천, 12,000, 16,000, 2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심상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5천, 10,000, 15,000, 2만이다 그러면 4단계로 가면 되고, 그렇죠. 4단계로 가면 되고, 예. 이 부분을 시험에서 매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냥 자동으로 났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내비두시는데, 만약에 이게 10,000, 2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2개로 가야죠, 2개. 10,000, 2만 그럼 2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처럼 4개로 가고 싶으면 4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설정해 주시면 되고, 다시 숫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형식 코드라고 있어요. 형식 코드. 형식 코드는 뭐 우리 엑셀에 있는 셀 서식하고 같은 거죠. 뭐 여기 보면 샵콤마 샵샵 0이라고 있죠. 샵콤마 샵샵 0 기본 밑에 0 밑에 0.0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샵콤마 샵샵 0을 쓰고 설정을 누르면 그렇게 갑니다. 이건 엑셀에서 보셨던 기호하고 같으니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글꼴의 크기라든지 형식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도, 이 범례도요, 범례가 이렇게 테두리가 2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범례가 우리 책에는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범례를 2줄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지. 2줄로 이렇게. 그거는 문제지에 범례는 2줄로 하세요, 한 줄로 하세요, 아니면 기타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거 보고 따라서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눈금 0에서 2만까지 몇 단계로 가느냐 하는 거는 더블 클릭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축 갑축에 가시면 있고, 그래서 비례 항목 중에 몇 단계로 갈 거냐 하는 거 있고, 간혹 눈금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운데로 양쪽에 다 나온 거죠. 양쪽으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심상찮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기본값으로 내면 시험이 쉬워지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 쉬운 건데, 있는 것대로 출력된 게 아니라 출력된 결과를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모르면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글에서는 대부분이 더블 클릭이고요. 더블 클릭이고, 특별한 거는 오른쪽 눌러서, 아까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축 가라 그랬지만 그냥 뭐 아무데나 오른쪽 눌러도 축은 나옵니다. 상관은 없고요. 예, 갑축에 가서, 예. 여기는 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또 숫자에 대한 형식 코드가 나오고, 여기 축 눈금 있는 축을 더블 클릭하면 아예 처음부터 비례가 뜨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했죠? 오른쪽 눌러서 축에 가서 갑축을 갖다 그랬는데, 이 갑축이 들어있는 눈금을 또 직접 더블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여러 가지예요. 예, 오른쪽 버튼이 쉬울 때가 있고 더블 클릭이 쉬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럴 때 저럴 때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5쪽에 나와 있는 표와 차트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상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번호 1번 번호 넣고 한 칸 띄우고 입력에 가서 개체 가서 수식인데 대화상자 대화상자가 아니라 아이콘 있죠? 수식. 자, 일단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L은 그냥 쓰시면 돼요. L은 R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거는. 그런데 키보드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골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 문자 중에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데 소문자 중에 있죠? 시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R 시타 이렇게 쓴 거고, 컴마 대문자 S는 있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분수가 들어가잖아요. 분수식은 이제 여기서 쓰는데 이때 마우스를 클릭할 수도 있지만은요, 제일 정확한 건 키보드예요.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또 R. 제곱을 써야 되잖아요. 제곱은 요 위에 있네요. 위첨자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타를 쓰면 큰일 나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제곱이라는 글자, 거기 커서가 거기 제곱이라는 글자에 와 있으면 안 되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넘기면 커서가 길게 떨어질 거예요. 숫자 이 오른쪽에서 커서 껌뻑껌뻑거리는 건 다 그렇게 간다는 뜻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커서가 길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글자를 또 입력을 하는 거죠. 예. 는 1,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R, 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거는 처음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요런 거 제곱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시타를 쓰면은 잘못 쓴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이럴 때는 지워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쓰느냐? 사인 A는 코사인 B. 그냥 이렇게 내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그냥 돼 있는 거를 쓰면 알아서 글자가 수직 똑바로 쓰고요. 그렇지 않은 글자를 쓸 때는 이게 기울어뜨린 글자가 나오죠. 탄젠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리스 문자 대문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델타 이런 거 있어요. 예. 뭐 알파, 뭐 오메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시험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건 뭐 무슨 글자 희한스럽게 글자가 써 있는데 얘는 나오더라고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기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칸 띄우고 2번 문제 쓰고 한 칸 띄우고.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입력하기 위해서 fx 다시 들어갑니다. 자, fx 문제에서 보시면 괄호 안에 a, b, c, d, f가 있잖아요. 근데 괄호를 우리가 키보드로 괄호를 쓰면 글자가 그 중앙에 하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괄호를 쓸 수가 없어요. 키보드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행렬이라고 있어요. 행렬.
행렬이 뭔지 아시죠? 네모 동글뱅이 이렇게 하고 9개 그려져 있는 그림이요. 얘를 누르시면은 2개짜리, 괄호에 2개짜리, 그 다음에 작대기 2개짜리, 꺾괄호 같은 거에 2개짜리, 그 다음에 뭐 9개짜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양쪽에 괄호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괄호가 된 2개. 얘를 누를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A, B, C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칸을 늘려야 돼요. 칸을 늘리는 거는 아까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시면은 파란색 2개, 하얀색 2개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은 삽입, 하얀색은 삭제인데 그 하얀색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에 세로에 파란색도 보시면은 가로에 파란색, 세로에 파란색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세로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 더 늘어나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키보드에서는 괄호 쓰고 써도 되겠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3줄 써 있는 거 있네. 3줄. 그럼 마찬가지예요. 요거 할까? 3개 3개짜리 쓸까? 2개 3개 3개짜리 써가지고 이번엔 칸을 없애면 되겠네. 칸. 한 칸, 2칸. 여기 X, Y, Z 이렇게 쓰면 되겠네. 선생님 이게 안으로 잘못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아, 이거요. 안에서 많이 꼬였다 그러면요. 새로 판을 짜는 게 빠를 거예요. 다시 지우고 그러면 지우는 거는 여기 큰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를 기준으로 딜리트를 누르거나 뭐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 잘못해서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그럼 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지금 보세요. 여기 밖에. 지금 키보드로 마우스로 가시면 불편해요. 키보드로 가시면 이렇게 길게 커서 껌뻑껌뻑거리거든요. 그때 딜리트. 키보드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예. 그래서 그 크기만큼 커서 껌뻑껌뻑거리거든요. 그때 딜리트 누르면 확 지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걸 한번 볼게요. 그 옆에 거. 그 옆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DX 플러스 EY 플러스 FZ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몇 줄 몇 칸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텐데요. 2줄은 맞잖아요. 그럼 칸은 몇 칸일까요? 8? 웬 8? 너무 급작스러운 대답이. 8? 5? 6? 왜 6이에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5개인데 그럼? 자, 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5개를 쓰잖아요. 5개를 쓰면은 여기 AX 플러스 여기가 B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B. A 플러스 여기가 BX BY인가? 네, BY 플러스 여기가 CZ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DX 플러스 EY 플러스 FZ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더하기 표시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5칸이면. 근데 지금 5칸은 더하기 표시 위치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여기는 tx 더하기 ey 플러스 fz 해가지고 두 줄에 한 칸이에요. 이 더하기 표시가 딱 안 맞아 있잖아요. 그거 참 민감한 문제인데, 예. 다시 보여드리면요, 두 줄에 한 칸이라고 이렇게 이어서 쭉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5칸짜리 나왔어요. 그래서 더하기 표시가 정확히 위치가 위아래가 맞았거든요. 위아래가 맞으면, 더하기 표시가 위아래가 맞으면 5칸이 되는 거고, 우리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냥 한 칸이에요, 한 칸. 요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우고 새로 작업하는 게 제일 편해요. 얘를 블럭 잡아서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게 수월치가 않아요. 네. 숙제 118쪽 118쪽에 보시면은 수식이 10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해보세요. 해서 저한테 저장해 갖고 메일로 보내세요. 숙제 118쪽 문제 10개를 입력해서 118 빼기 각자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전자우편으로 보내세요. 제 전자우편 주소는 문자로 다 보낼 겁니다. 언제까지 보내냐? 이번 주까지 보내세요. 이번 주까지. 다음 주 보내지 마시고. 예. 118주, 예? 정민리. L-E-가 3개예요. 정민리. (1번) 문제 2번은 쉽죠. 2번은 쉬워요. 3번도 뭐 4번이 적게 6번 시그마 7번 뭐 극한 이런 게 나왔네요. 인테그랄 뭐 이런 거 보기도 싫은 게 나왔네요. 9번은 많이 본 거네. 예. 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걸 테니까 연습해서 보내세요. 자, 그 다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 것 같아요? 한 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번이요? 자, 볼게요. 4번 문제는 작대기가 쭉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 있더라?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이세요? 세 번째 거기 보면 화살표, 양쪽 화살표 작대기 있죠? 작대기 긋고 Z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는 아래 점자고 여기는 아래 점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는 쓰면 큰일 나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다 눈 쓰면 이것도 안 되죠? 밖에 나가서, 아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만들면 되겠네. 자, 여기 세 번째 거에 작대기 긋고, Z에 아래 첨자 1. 커서를 아예 밖으로 다 나가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작대기에 Z에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만 하니까 좀 아쉽죠?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직 안 해봤으니까 뭐가 어려운지 아직 모르시겠지만,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거. 10번. 10번? 10번은 괄호 열고, A, 대문자 A, B, 괄호 닫고, 는, A, B, 컴마, 괄호 열고, A, B, 괄호 닫고, 는, A, B. 여기다가 이제, 부등호 기호가 어디 있나 보자. 부등호 기호가 여기 있나? 요건 아니고, 얘인가? 요건가요? 이렇게 합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그렇죠. 다 써놓고 위에다가 집어넣어요. 중간에. 그렇게 제일 편할 거예요. 하나씩 써가면서 하려면 방향 바꾸기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먼저 써요. 먼저 써. 그래서 여집합 쓰고 나와서 뭐 교집합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또 여집합 쓰고 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A, B 뭐 이런 거는 키보드로 다 쓸 수 있는 거고 없는 것만 기능을 찾으면 되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직 요령이 없으셔서 그런 거지 저도 이렇게 요령을 늘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무대뽀로 하다가 요 밑에 거 보이세요? 밑에 거 이거 밑에 네. 가로 열고 A 컵 B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가로 열고 A에 한 칸 띄고 컵 한 칸 띄고 B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 밑에서 쓰면 이게 공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외웠거든요. 이 공식을 왜 외웠는지 몰라. 그때는 그런 걸 많이 썼으니까 학원 할 때 학생들 문제 내잖아요. 수학 문제라든지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전산 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문제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게 편하더라고. 지금부터 다 까먹고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클릭해도 답이 될 것 같고 하시다 보면 요령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번 문제 4번 문제를 의외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자, 4번 문제는요 큰 도형이 하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큰 도형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자그마한 도형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도형 위에 뭐가 이렇게 하나 글자가 들어간 도형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큰 도형에 또 자그마한 도형이 들어가 있고 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1, 2, 3이라고 써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글씨가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글씨가 이런 글씨가요 여러 번 나와요. 이렇게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그림이 나와요. 그림. 그리고 그 옆에 또 무슨 글자가 있을 거예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여기 나로 우주센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드는 문제예요. 포스터를 만드는 문제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 제일 위에 있는 도형이 요렇게 올라오면 4번 문제 번호 써있는 위로 올라오면 틀린 거죠. 그럼 4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밑에 있어야 돼. 밑에. 그래서 4하고 엔터를 우리 한 5, 6번 쳤잖아요. 그 마지막 줄에 도형이 보이면 돼. 그리고 아래에 아직 공간 많으니까.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네모.
네모를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이 네모를 더블 클릭하면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그리세요. 한 번만. 그럼 그걸 끝나요. 자, 네모를 클릭하고 여기 제일 아랫줄이 있잖아요. 아래 엔터 친 자리. 거기서부터 중간쯤에다 이렇게 그리세요. 대충. 왼쪽 벽에 붙이지 말고 오른쪽 벽에 막 간들간들 위험하게 붙이지 말고 중간쯤에. 성격인지 막 이상해. 저 구석쟁이에다 처박아놔서 불안스러워 막. 예.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꾸며야 돼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나씩 볼게요. 이 큰 도형은 크기가 얼마래요? 120에 140이죠? 여기가 120에 140에 여기가 140. 여기가 140이야. 120에 140. 이거를 요렇게 여기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탭키. 120에 140에 쓰셔도 돼요. 그리고 크기 고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세요. 탭키 눌러서 120에 140에 크기 고정하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쓰셔도 되고 크기 고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백 캡션에는 안 들어가고요. 선은 뭐냐면 도형의 모서리를 보는 거예요. 도형의 모서리. 제일 큰 배경으로 들어가는 도형의 모서리가 직각이죠. 그러면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 보세요. 걔는 둥근 모양이라 그래요. 걔는 둥근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나로 우주센터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 뒤에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된 둥그런 도형 있죠. 둥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직각 사각형인데 선이 반원이라 그래요.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이야. 그 다음에 둥근 거는 요게 둥근 거고, 그냥 직각은 요게 직각이고. 우리 건 직각이죠. 자, 채우기는 색깔인데 색깔은 지시사항이 있어요. 첫째, 색깔 없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색깔 없음 하면 안 되고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색깔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에는 파란색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2, 3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동글뱅이 있잖아요. 거기는 흰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과 흰색을 쓰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 쓰면 안 되니까는 무슨 색을 쓰냐?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 근데 파란색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란색 써도 되고요, 주황 써도 되고요, 빨강 써도 돼요. 흰색과 파랑만 쓰면 안 돼요. 그거 쓰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써도 되니까 뭐 아무 색깔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라는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얘는 글상자죠. 글상자는 도형에다가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글상자라 그래. 자, 일반 도형은요, 선택하고 글자를 써도 안 들어가요. 엑셀에는 도형을 선택하고 키보드로 쓰면 글자가 들어가는데 아래 한글에서는 도형을 선택하고 글자를 써봤자 백날 안 들어갑니다. 얘를 뭐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상자로 바꿔줘야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서 여기다가 글상자로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꿀 거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글상자.
글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 거냐 이거지. 이렇게 그릴 거냐.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글상자.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 글자를 썼고요. 이 도형을 밖에다가 도형 밖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 크기 110에 15라고 되어 있죠? 쓰시고 나서 고정. 크기를 고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안 돼요. 늘어나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고정을 해버리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 못 움직여요. 저는 글씨가 안 쳐지는데. 글자가 안 써진다고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글자는 안 써지고요. 안에다 클릭을 해야 들어가요. 클릭을 해서 커서가 들어가야만이 글자가 써져요. 상자가 하나 더 그려지는데. 어? 상자가 하나 더 그려진다고. 그 이상은 그러니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그리셨다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리고 나면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또 그려지고 한다고. 그때는 ESC 키. 예, 크기. 그 다음에 선은 둥글게, 채우는 거는 파란색.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는 지정되어 있는 대로 궁서에 22 가운데, 글자 색깔은 뭐? 글자 가가가가가, 여기 글자 색깔은 흰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로 가운데, 세로는 가운데예요. 책에 보면은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예, 수평은 가운데로, 수직은 가운데로 되어 있었으니까 수직만 가운데로 하시면 돼요. 수평만. 이 도형 다, 제목 도형 그려 놓으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가운데다가 나로 우주 센터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둥근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네모로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60에 120이네요. 색깔은 겹치지 않게 그리시면 돼요. 서로 다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15에 15. 얘는 글상자로 바꾸셔야 글자가 들어가요. 자, 1, 2, 3이라는 동글뱅이 원을 그리셔야 되고, 원은 흰색이고 글상자여야 되고, 글상자. 글상자로 해야 글이 들어가죠. 아까 그 네모는 글상자가 있었지만 원은 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을 그리시고 거기다 오른쪽 눌러서 글상자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커서가 들어가고 거기다 글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1이라고 쓰시고 그 글자의 크기 글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상자를 이용해서 글상자를 하나 그리는데요. 이 글상자는요 채우기가 없습니다. 이 글상자는 아까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글상자는 채우기가 없고 선이 파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파선으로 점점점점점점. 그리고 이 글상자의 크기는 지정하지가 않아 했어요. 글자가 들어가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 글상자는 글자의 크기가 명시되어 있죠. 글자의 크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글상자의 크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눈대중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글상자의 위치는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저는 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노란색 끄트머리하고 글상자가 맞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글상자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요, 글상자의 높이는 왼쪽에 있는 1, 2, 3이라는 그 도형, 네모 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 도형이랑 높이가 얼추 비슷해요. 1, 2, 3이라는 네모 도형하고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국내 적외도 인공위성 발사장이라는 글자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줄이 세 줄이 있어요. 줄이 세 줄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긴 글자를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긴 글자가 돼서 발사장이라는 글자를 썼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글자가 제일 길 수도 있고 세 번째 글자가 제일 길 수도 있잖아요. 제일 긴 글자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를 쓰시는 거예요. 앞에 1, 2, 3은 어차피 한 글자니까 1이라고 쓴 거고, 그 옆에 글자는 옆에 있는 글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글자의 양이 가장 많은 내용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 네모난 도형과 글자가 들어있는 원과 글상자가 들어있는 이 세 개 도형을 복사를 해서
계속해서 쓸 거예요. 일단은 네모 도형과 글자가 들어있는 원, 그 글자가 들어있는 글상자, 이것의 크기와 모양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나가셔야 돼요. 예. 다 써보셨어요? 자, 지금 도형을 지금 3개를, 왼쪽에는 사각형과 글자가 들어가는 원과 글상자 이 3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붙일 거거든요. 잘 보세요. 먼저 글상자 옆에 보시면 개체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 선택 찾으셨어요? 요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올감이 씌워지는 화살표를 보일 거예요. 얘는 절대로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도형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도형 밖에다 놓고요. 보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예요. 그럼 3개 도형이 선택될 거예요. 자, 잘못하면은 엉뚱한 도형까지 다 선택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도형만 3개를 선택할 거예요. 선택을 안 할 때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시든지 또는 ES 키 누르면 빠져나오니까 자,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엉뚱한 데 갖다 대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가 2개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너무 내려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간격인지 대충 아실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얘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았는데 얘를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면 좋은데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V 하니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방향키로 키보드에 좌우 상하 방향키 있잖아요. 그 방향키 이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그리고 다시 컨트롤 V 누르면 또 올라가 위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시 컨트롤 C. 왜? 아까는 지금 어디가 선택되어 있었냐면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위에가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누르면 그 옆에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때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위에 다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그 밑에 또 생기니까 그때 키보드로 방향키로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키보드를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마우스로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마우스로는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그러면 이제 2세트가 더 만들어지면서 3세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 예? 문제는 뭐냐면은요,
서로 색깔을 다르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요. 자, 여기 1, 2, 3에는 흰색 쓰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에.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한 꿈과 열정으로는 파란색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다르게 해야 돼. 다 다르게. 같은 색깔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출석 좀 확인할게요. 고명희님, 김미아리님, 김미아리님 오셨죠? 그 다음에 김수경님, 김종숙님, 노옥경님, 박계화님, 박지원님, 신현진님, 오영희님, 유복희님, 장미선님, 정미경님, 정소영님, 조영남님, 조정숙님, 최명래님, 한미숙님, 한미경님, 한미경님 오셨죠? 예, 그 다음에 현은숙님, 황초연님. 다음 주는 네, 석가탄신일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업이 없죠. 그렇죠. 뭐 법적 공휴일이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지 뭐. 근데 연휴 기간이라 그렇죠. 토, 일, 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힘드실 거예요. 네,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휴일을 연속으로 쉬다 보면 집안의 엄마 역할이 되게 힘들어요. 아프지 마시고 우리는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장하시고 가시면 돼요.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요.